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역사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경제의 거대한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지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제 속에는 거대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이 패턴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금융 전문가들도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으며 언론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지난 2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주요 경제 붕괴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해왔습니다. 1873년의 대공황, 1929년의 검은 목요일, 그리고 우리 기억에 생생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패턴이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닌 바로 2026년입니다. 이는 음모론이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절의 변화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경제의 거대한 호황기 다음에는 반드시 붕괴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 주기는 1920년대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40년에서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거대한 장기 파동, 즉 콘드라티예프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뚜렷한 4개의 계절로 나뉩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성장, 번영, 정체, 그리고 붕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외 없이 금융위기로 끝났던 바로 그 겨울의 단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콘드라티예프는 단순히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물가 데이터, 이자율, 생산 통계, 원자재 가격 등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이 장기 파동이 무작위적인 변동이 아니라 기술 혁신, 부채의 축적, 그리고 낡은 경제 구조가 파괴되고 새로운 구조가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패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너무나 정확했기에 공산주의의 영원한 번영을 선전하던 소련 체제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스탈린은 1930년 그를 체포했고 그는 1938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 그의 주기는 살아남아 몇 번이고 그 정확성을 증명해왔습니다. 이 주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콘드라티예프 파동의 첫 계절은 봄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위기 이후의 회복기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재건되고 낡은 경제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전의 위기로 대부분의 부실 부채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부채 수준은 낮고 이자율도 낮으며 물가는 안정적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낙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겪었던 1950년대의 재건과도 같고 우리에게는 한강의 기적으로 기억되는 바로 그 시절의 폭발적인 성장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름, 즉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봄에 등장했던 기술들이 성숙해지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고용률은 높고 임금도 상승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부유해졌다고 느끼며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1960년대의 미국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우주 경쟁, 미국 제조업의 황금기, 높은 고용률과 임금 상승은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문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며 다음 계절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옵니다. 이것은 고원 단계입니다. 성장은 정점에 도달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고 이는 경제를 더욱 둔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생산적인 투자 대신 투기에 몰리면서 자산 가격은 본질적인 가치와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호황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속의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바로 이 가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닥칩니다. 바로 위기의 단계입니다. 축적된 부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자산 거품은 터지며 은행은 파산하고 실업률은 급증합니다. 디플레이션이나 극심한 경기 침체가 경제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계절 동안 쌓였던 모든 과잉이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거대한 리셋의 시기입니다. 싼 이자로 연명하던 기업들은 파산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직 겨울을 대비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다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 바로 이 콘드라티예프의 겨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듯 겨울은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본래 훨씬 더 심각한 시스템 전체를 정화하는 완전한 콘드라티예프의 겨울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힘으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을 구제하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수조 달러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자연스러운 겨울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겨울을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연시킨 것뿐입니다. 이는 2008년에 완전히 펼쳐졌어야 할 그 겨울이 15년 동안 인위적인 통화 정책과 부채 확장을 통해 미뤄졌을 뿐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겨울을 영원히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 축적된 불균형이 너무 커져서 어떤 개입으로도 조정을 막을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여러 개의 거대한 주기가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연되었던 콘드라티예프의 겨울이 마침내 도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콘드라티예프 파동의 평균 주기는 약 50년에서 60년입니다. 마지막 정점, 즉 가을이 겨울로 전환되던 시기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였습니다. 여기에 50년에서 6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창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채 슈퍼사이클이 겹쳐집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추가적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최대 부채 포화 시점은 약 70년에서 80년마다 발생합니다. 마지막 포화 시점은 대공황 시기였던 1930년대였습니다. 여기에 70년에서 80년을 더하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대 주기도 있습니다. 약 80년에서 90년,
즉 한 인간의 생애와 비슷한 시간이 지나면 사회는 이전 위기의 교훈을 잊어버립니다. 대공황을 직접 겪으며 그 원인을 이해했던 세대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현 세대는 진정한 경제적 재앙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건을 만듭니다. 마지막 세대 위기의 정점은 1929년이었습니다. 여기에 90년을 더하면 2019년이 됩니다. 타이밍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 주기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를 강화합니다. 여러 주기가 동시에 같은 시기를 가리킬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위기는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해집니다. 현재 콘드라티예프 장기파동, 부채 슈퍼사이클, 세대 주기가 모두 2022년에서 2027년이라는 5년의 창안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안에서 현재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가장 유력한 인하점은 바로 2026년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중 하나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입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이 현상은 1950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에 앞서 예외 없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익률 곡선은 2022년 7월에 역전되었고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역전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4년 9월에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는 곡선이 정상화된 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시작됩니다. 2024년 9월에 18개월을 더하면 바로 2026년 3월이 됩니다. 또 다른 지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2024년과 2027년 사이에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재융자 압박이 가장 심한 시기가 바로 2025년과 2026년입니다. 이 대출들은 금리가 2에서 3%일 때 실행되었지만 이제 7-9%의 금리로 재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 가치는 떨어졌는데 이자 부담은 몇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는 지역은행의 파산과 신용시장의 동결로 이어져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재융자 절벽이 가장 가파른 시점이 바로 2026년 1분기와 2분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낸 것은 모든 것의 거품입니다. 2008년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와 예술품까지 모든 자산의 동시에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거품이 터졌을 때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에는 채권이 안전했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부동산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위기에서는 모든 것이 함께 부풀려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에 근거해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균열입니다. 시스템 어딘가에서 무언가 부서집니다. 대형 은행의 파산,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혹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이 첫 균열은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6개월에서 12개월 전, 즉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은 이를 고립된 문제라며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2007년에도 1929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단계는 전염입니다. 첫 균열이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고 신용시장이 얼어붙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의 흐름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2026년 봄과 초여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개입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패닉에 빠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돈을 풉니다. 금리는 다시 제로가 되고 수조 달러가 인쇄되며 은행들은 구제됩니다.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은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는 2026년 여름과 가을에 해당합니다. 4단계는 2차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개입이 효과가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시장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깊게 추락합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기업 파산이 속출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집니다. 이 단계가 바로 콘드라티예프 겨울의 심장부이며 2026년 말부터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안정화와 리셋입니다. 시스템이 철저히 정화된 후 부실 부채가 청산되고 자산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주기를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헐값의 자산을 매입할 기회가 주어지며 다음 봄이 시작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수년간의 고통 끝에 아마도 2029년이나 2030년이 되어서야 찾아올 것입니다. 이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시점을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거대한 주기의 마지막 단계, 즉 늦가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겨울을 대비한 사람들이 불을 축적했음을 보여줍니다. 1932년 대공황의 깊은 절망 속에서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 2009년 금융위기 때 헐값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갈 부를 쌓았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준비는 본능을 거스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과 같은 늦가을 시기에는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투자 수익을 자랑하고 언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장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입니다. 가을의 유혹을 이겨내고 겨울을 준비한 사람만이 다음 봄에 번성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십시오. 겨울의 부채는 닭과 같습니다. 자산을 최악의 시점에 헐값에 팔도록 강요합니다. 현금 보유량을 늘리십시오. 겨울에 현금은 왕입니다. 다른 이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자산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리셋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회는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위기가 닥치기 전에 내면화해야 합니다. 콘드라티예프 파동, 부채 슈퍼사이클, 세대 주기. 이것들은 예언이 아니라 2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 인식입니다. 2026년의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블랙스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콘드라티예프가 그려냈던 바로 그 파동의 일부일 것입니다. 정보는 이미 여기에 있었고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갚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겨울은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리셋하고 과잉을 정화하며 다음 주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겨울 뒤에는 봄이 왔고 모든 위기는 결국 회복으로 문제는 시스템이 살아남느냐가 아닙니다.
시스템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자산을 온전히 지키고 혼돈 속에서 기회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그 겨울을 통과할 수 있느냐입니다. 1929년과 2008년을 예측했던 숨겨진 주기는 이제 2026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기는 희망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아갈 뿐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